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전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또 빨간색 타이를 또 해주셨네요. 예. 오늘 컨셉이 모두 레드거든요. 장이 오르기를 기원하며. 그렇죠. 네. 잘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장도 긴 조정의 끝 터널에 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아마 미국장보다는 좀 더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따라가는 그러한 일도 같이 하고 있어서 네. 좀 더 이제 상승 강도가 좀 더 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해요, 워낙. 많이 빠져. 이건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개선이 본격화되면 사실은 네. 이제 V자 반등을 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펀더멘탈 반등, 즉 업황 개선,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특별히 현재로서는 그 기술적 반등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좀 덜 한다라시는 말씀이신데 뭘 우려하셔서 그러실 걸까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특히 미국 중심으로는 소비가 괜찮아서 결국 소비가 좋으면 우리가 또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높아서 금리가 높으면 모든 게 어려워지니까 뭘 사기도 힘들고 테슬라가 그 특별히 앨런 머스크가 고금리 내내 거기에 대해 투정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그런 비슷한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를 보는 관점은 약간 이제 운전으로 따지면은 백밀러를 보는 겁니다. 지나온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를 보는 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게 고금리는 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굳이 두 군데에서 만약에 무게를 둔다면 지금은 소비는 앞으로 얼마 후에는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이 남고 고금리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기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어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뭐 스트롱하다라는 단어를 바꿔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데 또 향후에 대해서는 좀 고금리에 따른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준의 경기 전망 성적표는 썩 좋지 않다. 과거에 늘 보면 대표적으로 심하게 틀렸던 게 2007년도고요. 네. 멤버냉키가 있던 연준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다. 이번은 다르다 얘기했는데 틀렸죠. 네. 그래서 파월도 지금 입장에서는 조심조심은 하지만 지금 워낙 경기가 좋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지난 거예요. 결국은 침체가 오냐 안 오냐인데 네. 이 정도로 짧은 시간에 높은 금리를 올리고 5%대의 시장 금리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침체가 안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올 가능성을 여전히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좀 지연돼 있는 측면이 좀 강하다. 뭐 지연돼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집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2, 3%대 모기지 금리를 장기로 묶어뒀기 때문에 이사만 안 가면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들은 2020년도에 싼 금리로 채권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만기 전까지는 싼 금리를 유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돌아옵니다, 지금. 기업들은 내년부터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만기가. 차원 발행들을 해야 되죠. 소비자들도 영원히 작은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집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지금 2, 3%대의 모기지 금리가 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상황에서 소비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네. 어렵고 지금 사실 중하위권들은 카드 연체가 지금 거의 2008년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보신다면 지금 일부 소위 상위권 내지는 그런 식으로 좀 밀어나온 그러한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을 좀 미래로 밀어놓은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내년으로 갈수록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좀 소위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환호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은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 연말의 랠리에 대해서는 11월, 12월 뭐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조차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겠네요. 뭐 통상적으로는 사실은 이때가 이제 할로윈을 지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산타 랠리까지가 전통적으로 계절적인 소위 그 상승기에 네. 들어갑니다. 보통 그래서 뭐 5월에 팔고 11월에 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부터 한 4월 달까지 내년 4월까지가 상당히 이제 계절적 강세 기간이긴 한데 네. 다만 지금 걱정들이 보면은 실적이 이번에 보니까 뭐 일부는 좋지만 사실은 이번에 기대했던 실적 장세는 딱히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고 결국은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얼마나 기업들이 자신 있게 해내느냐 있는데 지금은 이번 그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대에 비해서는 한 반타작 정도 밖에 안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11, 12월에 실적 기대, 그다음에 장기적인 그런 상승, 성장 기대만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약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년도에 대한 업황이나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섹터나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혹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섹터는 반도체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뭐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반도체 정도 볼 수 있는데 네. 반도체도 냉정하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PC나 이런 쪽에 다행히 조금 돌고 그다음에 서버 향이 좀 돌고 하는 게 보이지만 여전히 현재 이 재고가 좀 줄어드는 정도의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V자 반등보다는 U자형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종목을 가릴 때는 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네. 고금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업들을 고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이익도 좀 잘 나왔고 배당도 충분히 잘해줄 수 있는 기업, 부채가 적은 기업 이런 종목들을 고르셔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펀더멘털 튼튼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야 한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오늘 아쉽지만 좀 짤막하게 인터뷰를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